안녕하십니까.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가 300석 중 260석을 갖고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저들의 목표이고 실현 가능성 여부는 별개의 일이긴 합니다만 당대표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한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오만하고 또 염치도 없는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질러 놓은 실정을 보면 도저히 저런 말을 할 수 없는데도 이들은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모으고 이탈자들을 막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에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5,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 유권자는 4,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그때그때마다 바람몰이, 여름몰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와대 내로남불식 인사 방식을 한번 봅시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영철 헌법재판관 후보를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불법 내지는 범죄 수준의 전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국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청와대는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시작된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매출과 수출 급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이들의 폐업 사태는 경제 전체가 주저앉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 저렇게 끌려다니는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몰래 김정은을 도와주려다 들통이 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석탄과 석유의 환적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주 타겟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최근에 있었던 신재민 기재부 행정관 내부 고발 건과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 고발 사건, 그리고 손혜원의 목포타운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의 딸 문혜원 이주 사건 등,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또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어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항상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라가 망해도
아마 40%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대의 실수를 당의 지지율 반동으로 이용하는 재주는 없는 곳인가 봅니다. 이들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내놓아도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들은 저절로 오는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집단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좌파들의 헛발질이 이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과거 행적을 한번 봅시다. 이들이 과연 정권을 쉽게 내놓을 것 같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설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 갈 각오로 있지도 않는 생거짓말로 돈을 줬다고 하는 등 아주 선거에 판을 뒤집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고 본인은 감방에서 긴 옥살이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나중에 또 국회의원이 되었지요. 또 지난 대선에서는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통령 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1억 건이 넘는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바꾼 역사적인 선거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김경수를 법정 구속까지 시켰으나 또 돈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방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비평과 비난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집단입니다. 이들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들의 생각이 곧 헌법과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정신병에 걸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총선과 또 2022년에 올 대선에서 이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순순히 내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2중, 3중의 백업 장치를 해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론 댓글 조작이라든가 또 다른 불법적인 행동을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들의 불법 여론 조작을 또다시 한다 하여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드러내놓고 불법 내지는 편파적인 방법으로 개표를 한다면 이 또한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최근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대표 체제로 시작된 이후 약간의 분위기 변화와 지지율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끌려다니다 보면
연말이 와도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되고 결국 내년 총선은 참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전략을 짜고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 바로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책도 없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끌려다니다 보면은 시간만 지나가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저지르는 헛발질, 잘못된 중대한 사건들이 이 우파 정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좌파 정부의 잘못이 너무도 많아서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을 쓰고 또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우파 정당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비판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점 참조하시고 자유한국당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현태의 말리풍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